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월 1일자로 솔라나에 무려 3조 원의 물량 폭탄이 터진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제가 계속 좀 사고 있었던 코인들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의 주식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근데 그 이유가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장기화 영향, 경기 둔화 가능성,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비 심리가 조금 많이 부진해졌는데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는 높은데 경제는 안 좋고 이런 이제 그 예상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이 와중에 워런 버핏은 현금 보유액을 더 늘렸네요. 주식 더 팔았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현재 현금 보유액이 약 480조 원.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더 팔고 국채는 좀 더 사야지 않냐. 일본의 5대 종합 상사를 좀 더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흉흉한 뉴스들이 계속 뜨고 있죠. 미국의 미시간대에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5%, 그리고 지금부터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3%. 물가 이거 안 잡힐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게 이제 설문을 했으니까 현재 사람들의 투자자의 심리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높고 성장은 안 되니 스태그플레이션, 최악이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재밌습니다. 이 마러라고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 저 트럼프의 집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1985년도 플라자 합의, 그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을 때 한마디로 강달러를 약달러로, 일본의 엔화, 그러니까 타국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가치 절상을 그냥 강제적으로 했었던 그 합의죠. 그 가능성이 지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러라고 합의. 미국채 초장기물로 스왑, 이거 바꿔준다는 얘기죠. 현재 달러가 여전히 강세가 장기화되고 있고 트럼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대담한 비전통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건 거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의 깡패죠. 너 나한테 잘 안 보이면 관세 폭탄 던질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 들어. 이런 거잖아요. 자, 정부가 앞장서서 달러 약세를 인위적으로 조장할 위험을 간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부 해외 채권자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초장기, 그러니까 이제 2년이다, 3년, 5년이다 이런 것들을 10년, 20년, 30년짜리로 바꿔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제기를 했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팩트는 뭐다? 이거 절대 지속되면 미국 경제, 특히 미국 제조업에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모를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이건 아직은 가능성이고요. 그만큼 달러가 세다는 방증입니다. 말어라고 합의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의 단기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만료 기한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번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자넷 옐런은요. 단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습니다. 이미 과다 발행이에요. 이거 더 이상 발행해도 되는 거 맞아? 이거 사실 국가의 빚이거든요. 빚을 내서 이제 돈을 땡겨서 이것을 이제 시중에 풀었다 지금 이 얘기인데 단기채만 지금 너무 푼 거예요. 그래서 단기채나 중기채를 지금 뭘로 좀 바꿔줄 생각을 하고 있다. 장기 국채로 이거 수합. 이거는 사실상 돌려막기입니다. 빚을 돌려막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장기채를 아직 발행을 많이 안 했거든요. 여기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끼리 지금 서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과다 발행을 했다.
지난 바이든 정부 제넌 옐런 재무장관이 실제 과대 발행을 했다는 얘기는 뭐 공급이 늘어났죠. 단기 국채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단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지난 2년, 3년간 있었냐? 장단기 금리가 그래서 역전된 겁니다. 원래는 단기 금리가 더 낮아야죠. 장기 금리가 더 높아야 이게 서로 뭐 장단기를 서로 하면서 은행들이 이걸로 대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는데 유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그냥 그 말라붙는 거예요.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돈맥 경화가 실제로 그래서 왔었죠. 이게 뭐 지난 몇 년간의 스토리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돈맥 경화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어요. 돈을 더 찍어내고 싶은 거예요. 빚을 내서 돈을 더 찍고 싶은데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었기 때문에 장기채로 내가 좀 이거 야 기존에 있던 거 가져와봐 내가 장기로 돌려줄게. 이거는 진짜 뭐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죠. 뭐 언발에 오줌을 누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는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 트럼프 1기든 트럼프 2기든 달러 인덱스 지금 달러 이스트 스트롱 단계예요. 이게 너무 센 거, 세도 너무 세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결국 몇 개월 이게 지금 걸립니다. 이게 지금 한 4,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다음에 어떻게 됐다?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시간이 걸려요. 결국 기다리면 미국의 달러의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약해질 것으로 저는 이제 확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수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별로 지금까지도 안 좋은 겁니다. 과거에 수축했다 지금 잠깐 올라왔다가 지금 잠깐 조정을 받고 있고 결국에 어떻게 됐다? 올라간다. 결국에 근데 지금 당장 그냥 뭐 내일 다음 주 뭐 다음 달이 아니고요. 결국 기다리면 전 세계의 돈이 풀릴 것이 뭐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뭐 100% 확신하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증명이 이미 되는 거죠. 이미 지식.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는 거. 이것은 내가 그냥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뭐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게 미래 불확실한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제 믿음을 실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식을 나눠드릴 수는 있죠. 교육 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믿음은 대여 불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께서 듣고 진짜 이 크립토 TV 이 양반이 얘기하는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인지 스스로 검증을 하셔야 돼요. 틀리면 틀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올바른 이제 그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MI 지표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PMI가 50이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 50 이하면 좀 침체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PMI는 괜찮았어요. 51이 넘었는데 서비스업 PMI가 다시 50 이하로 또 떨어진 거죠. 49.3으로 떨어졌고요. 소비자 그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왔습니다. 제조업이 괜찮았는데 서비스업이 나쁘고 소비 심리도 안 좋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높았다고 말씀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도 좀 많이 떨어졌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FUD라고 하는 거는 이제 fear는 두려움이죠. uncertainty, U죠. U, 불확실성. D는 doubt, 의심입니다. 두렵고 의심이 되고 불확실한 이런 지금 이 시장 심리가 존재하는 한 당연히 저는 기회가 있고요. 심지어 기회가 크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모든 게 조금 확실해져요. 좀 관세 정책,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뭐 어쩌고 하는 게 달러 지금 너무 스트롱하네. 그러면서 진짜 뭐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는 강달러를
중달러로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돈을 찍어낼 거라고 보거든요. 이 모든 제가 말하는 게 전쟁도 끝날 거고요. 물가도 지금보다는 저는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 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땐 위기예요. 모든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미 그 사실을 피부로 느꼈다. 그때 저는 기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유럽조차도 PMI가 여전히 침체다. 50.2가 나왔는데요. 이전과 그냥 똑같았다. 봤더니 제조업이 오히려 유럽은 침체고요. 서비스가 살짝 플러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거의 뭐 쌤쌤 수준이다. 간절히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 간절하게 유럽도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많이 찍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기사를 보면 저는 느껴집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네오뱅크 인핀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4,900만 달러의 해킹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가 뭐 OX펀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파산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준비금이 18만 달러면 우리도 뭐 2억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빗도 그랬고 해킹 뭐 파산 지금 흉흉한데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반면에 보시면 2월 20일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해서 USDC 누군가는 이제 서클입니다. 서클에서 USDC를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수천억씩 찍어냅니다. 지금 2억 3천만 달러죠. 서클은 올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요. 10조가 넘어요. 엄청난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많이 찍었어요. 근데 계속 찍고 있습니다. 2.5억 달러. 또 2.5억 달러. 이게 뭐 한 3,500억 정도 될 겁니다. 실은 미 연준도 전 세계 이제 은행 중에 은행인데 연준보다 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이 멀다 하고 최소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찍어내고 있어요. 특히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USDC에 이거 진짜 많이 찍었어요. 계속 찍어내면 누군가 뭐 하고 있다? 누군가는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미 현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다 승인됐죠. 선물 옵션 이제 그 비트코인도 옵션 이미 그 승인이 됐습니다. 스탁, 뭐 코인베이스에 맡기든 피델리티에 맡기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대비했을 때 기관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또 2.5억 달러 이거 얼마입니까? 또 3,500억 누가 찍고 있고 또 8억 달러 이건 이제 조가 넘어가죠. 5.3억 달러 이것도 한 7, 8천억 됩니다. 개인들은 비관하고 탈출하고 뭐 욕을 하면서 떠나가는데 저는 어느 정도 확신해요. 기관들은 이거 분명히 뒷단에서 이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돈 USDC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코인베이스 거래소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USDC와 코인베이스는 블랙록에서 둘 다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둘이 친합니다. 거의 자웅동체라 보시면 돼요. 아하, 그러면 코인베이스에서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코인을 많이 사놓고 보관까지 어디 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게 당장 드러나진 않겠죠. 보통 이제 그 다음 이제 쿼터에 그러니까 보통 한 2달 이후에 이게 드러나요.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5월 한 초나 중순이 되면 누가 얼마에 어떤 코인을 샀는지 어떤 은행이 어떤 금융기관 어떤 대기업이 비트와 이더를 샀는지 밝혀질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꼭 그러면 좀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증명해봐라. 진짜 샀다는 증거 있냐? 증명이 지금 가능하면 당연히 기회가 없어요. 증명이 가능하면 뭐 그 강남 부동산이요. 그 강남 부동산 사시면 됩니다. 수십억 이제 뭐 100억도 넘어가는 집이 많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상을 하는 게 이제 좀 뭐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뭐 좀 부정적이고 뭐 댓글에 항상 뭐 남 탓을 하시는 분들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면요.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지금이라도 이 코인 사야 되지 않을까요? 저 이 코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때 살 바에는 지금이 나요.
그때 살 바엔 지금이 낫습니다. 쌀 때 울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언젠가 돌아옵니다. 근데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의 매수를 하는 순간 얼마 지나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냥 그것도 투자의 법칙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사고 있는 기관 자금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기관 현물 ETF면 기관들은 장투만 할 것이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분석에 따르면 장기 투자자는 44%밖에 없고요. 56%는 뭐한다? 선물과 연계된 차익 거래 전략에 활용된다. 수익률 스프레드 전략에 특화된 헤지 펀드와 트레이딩 회사들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단타쟁이들이 56% 비트코인을 단타로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x 리서치의 물론 그 결과 그 조사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장기 보유자는 절반이 살짝 안 됩니다. 44%. 단타족들이 56%란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헤지펀드와 트레이딩 회사들, 상어떼라고 보셔도 되고 하이에나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피해 굶주린 친구들이고요. 시장의 비효율성이 커질 때 상어떼들이 뭘 한다? 차익 거래를 한다. 뭐 아비트레이지라고도 하죠.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비효율성이에요. 일시적으로 스프레드가 커졌다.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클 때 그 차이를 먹겠다라는 거예요. 펀딩 비율이 커졌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쏠림 현상. 뭐 전체 시장 뭐 90% 이상이 다 롱에 베팅하면 이제 숏으로 이제 떨어뜨려 버리는 거고 다 숏 떨어질 거라 베팅하면 그냥 롱에 베팅해서 그 물량 싹 다 청산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스프레드도 너무 낮고 펀딩 비율도 너무 낮다. 왜요? 저번에 14조 원 다 쓸려 나갔잖아요. 뭐 롱이다 숏이다 이 사람들이 재미가 없네. 지금 먹을 게 없는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팔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뭐 차갑지만 나중에 다시 뜨거워지는 날이 오겠죠. 스프레드와 펀딩 비율이 높아지면 그때 기관도 그렇고요. 특히 개미들은 그때 포모에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어떼 하이에나들에게 날 좀 집어 잡사 주세요라고 하는 격입니다. 그때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개미의 전략은 뭐 저도 개미입니다. 철저하게 저가 매수예요. 철저하게 쌀 때, 힘들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모으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이거를 위배된다?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 또 무기한 선물이 강제 청산이 됐는데 이제 재밌는 것은 롱이랑 숏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재밌죠? 이더리움을 숏을 누가 쳤는데 청산이 된 건 이더리움만 지금 올라간 거예요. 비트와 솔라나는 롱을 받다가 청산이 됐다. 그럼 또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선물 옵션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심리는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번 배팅하면 한 번, 두 번은 내가 대형 홈런, 장애 홈런 날리겠지.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뭐 이거는 저는 뭐 절대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에나 펀딩 비율 그 펀드 레이츠라고 해서 그 사이트 가면 이게 다 보입니다. 코인별로 과열, 누가 롱이냐, 숏이냐 그 금액이 다 나타나요. 그러면 롱이나 숏 그 돈 많은 친구들이 그냥 반대로 베팅 해버리면 날 것으로 다 집어 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살이 통통하게 올랐을 때 잡아먹힐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29다. 이게 25가 되면 이제 비트 시즌이거든요. 거의 뭐 비트 시즌이죠. 지금도 비트코인만 킹왕짱이고 알트는 죽었다.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끝났다. 이제 그만해라. 이런 시즌이라고 하는 게 알트코인 시즌 지수 29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코인데스크가 최근에 조금 또 흉흉한 소식 하나를 더 얘기를 하네요. 옵션 트레이더들이 이제 데리비트 거래소를 많이 쓰거든요. 솔라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돈 대략 3조 원의 솔라나가 풀린다. 그러면서 지금 80%가 풋 옵션에 집중해. 풋은 이제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3월 1일에 예정된 솔라나 토큰 얼락 이벤트가 상당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1일 현물 거래량의 거의 59%, 그러니까 60%가 하루에 풀린다.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땐 공포 분위기에 퍼들을 더 이제 그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 1일에 3조 원 솔라나 얼락.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요, 직접 한번 가셔서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뭐 기사를 본다, 제 크립토 TV를 보셔도 뭐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손으로 직접 가서 찾아보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야 그 확신이 진짜 확신, 지식이 됩니다. 솔라나 포탈에 이제 들어가 보면 보시면 총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솔라나의 시총이 78.2 빌리언 정도 하고요. 3월 1일에 지금 풀리는 물량이 보니까 있어요. 풀리는 거 맞네. 근데 대략 금액으로 쳤을 때 1.79 빌리언입니다. 이걸 한번 나눠보면요. 지금 유통되고 있는 솔라나의 시총이 100이라면 이번에 풀리는 언락되는 양이 한 2.28% 정도 해요. 뭐 좀 많이 잡아도 2.3%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대세에 전혀 지장 없습니다. 2.3%로 시장이 폭락하고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매주 토큰들이 지금 언락들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뭐 7%다, 뭐 3%, 9% 떨어지는 코인들은 완전 뭐 아예 휴지가 돼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여기 뭐 픽셀이다, 뭐 IMX, 이뮤터블 X 이건 이제 1.6%보다 더 큰 거. 멜라니아 뭐 46%, 여기 플룸 뭐 무슨 코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 주마다 코인들 엄청 풀려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러면 다 휴지가 돼야 되는데 유독 솔라나만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단 이제 두 자릿수 퍼센트 총 유통량 대비했을 때 최소 뭐 40%, 50%, 뭐 70% 아니면 이제 100%가 넘어가는 경우는 저는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에 따라 이제 그 리스크 선호 현상이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딱 잘라서 몇 프로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분명한 거는 2%는 지장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뒷단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뭐 팩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누가 파냐? FTX 파산 재단이 팝니다. 얘네들이 FTX 채권자들에게 돈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팔았어요. 이미 지금 4,100만 개, 현재 시세로도 1조 원이 넘어요. 이제 그 계속 팔기 때문에 경매로 팔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4,100만 개를 이미 팔았고요. 근데 뭐 1,200만 개는 또 나중에 팔 것이다. 근데 1조 원 뭐 크죠. 큰 돈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이제 페닉스라고 솔라나 뭐 샀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냐, 뭐 ETF 되는 거 맞냐, ETF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아마 이제 많이 도망가시는 반면에 저는 이걸 아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경매로 팔았다는 얘기는 누가 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누가 샀을까요?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판테라 캐피탈 피규어. 누가 얼마에 샀을까요? 이것도 찾아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판테라 캐피탈, 피규어, 갤럭시 디지털 말씀드렸죠. 판테라 캐피탈은 굉장히 그 큰, 굉장히 오래된 그 댄 모어 헤드가 이끄는 주요 크립토 그 투자 회사 전문 회사입니다. 피규어 마켓스도 보니까 코인 거래소예요. 갤럭시 디지털도 전문 투자 회사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지금 실은 팔고 있는 전문 회사들이에요. 얼마에 이 친구들이 샀을까요? 놀랍게도 시장 가격의 대략 30에서 50% 이하 가격. 지금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 160달러 하거든요. 102달러에 이미 사기로
뭐 수개월 전에 이거 작년에 이미 다 합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뭐 시장 가격이 뭐 $250 넘었을 때도 있으면 뭐 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기로 했지만 이제 그 베스팅 피리어드라고 있어요. 베스팅은 이 기간 동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솔라나 코인을 시장에 팔 수 없다. 이 조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는 대신에 4년간 그 1년에 딱 그 정해진 언락 물량만 팔 수가 있도록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싸게 산 건 좋은데 4년 동안 못 판다라고 하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쌀 때 조금씩 모아가고 뭐 1년이든 뭐 그냥 오르면 자유롭게 털고 떠나는 게 저 같으면 더 낫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진짜 재밌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영어인데요. 제가 해석을 합니다. FTX 채권자들은 짜증이 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코인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 맞죠? 왜요? FTX 채권자들은 코인을 솔라나를 잃었으면 솔라나를 내가 돌려받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가격 22년 11월 그때 추억의 그 가격으로 그냥 돈으로 줍니다. 달러로 줍니다.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헐값에 넘어갔던 코인을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다고요? 판테라 캐피털, 피규어, 갤럭시 디지털 등등등 전문 투자자 거래소한테 전문 용어로 손바뀜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일반 투자자들의 솔라나를 진짜 뭐 이거 헐값에 산 거 아닙니까? 그때 가격 뭐 처절했어요. 뭐 10,000원까지 갔을까요? 10,000원 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인가요? $9까지 갔던 그때 그 가격으로 사서 지금도 싸게 사고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뭐 물론 $100지만 더 비싸게 나중에 이거 솔라나 ETF 나옵니다. 더 비싸게 수수료까지 받아가면서 웃돈 받아서 팔겠다라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믿든 믿지 않든. 뭐 제가 뭐 투자를 뭐 그럼 저는 손해를 안 보고 하냐? 천만의 말씀이죠. 저도 이제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40% 심지어 마이너스 50% 됐던 코인도 있어요.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 2 계열들. 폴리곤, 이뮤터블 X, 셀로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가 뭐 40%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엑셀라라고 있죠. 그래프 이런 것들은 뭐 그래프는 제가 2018년도에 사놓고 뭐 사실상 거의 방치를 했기 때문에 추매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평단이 뭐 쉽사리 낮아지진 않더라고요. 이런 코인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막 이제 힘들고 막 패닉셀 해야 되고 뭐 불평하고 그런 걸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뭐 18년도에도 19년도에도 꾸준히 샀었고 특히 22년도, 23년도에도 그냥 꾸준히 샀거든요. 이제 메이저 코인 위주로 샀는데 이 코인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무슨 코인이요? 비트, 이더, 솔라나, XRP, 도지, 알고랜드, 카르다노 이런 친구들을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가격이죠. 그 가격으로 그냥 꾸준히 샀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겁니다. 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23년이다, 24년이다 뭐 계속 추매를 했던 코인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샀던 코인들 뭐 이번 조정 포함해서 저기 작년 11월 달 뭐 24년, 23년 아발란체를 조금 계속 모았었고요. 시바이누도 이제 도지코인만 있다 보니 시바이누도 좀 샀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도 꾸준히 모았어요. 꾸준히 그냥 삽니다. 이유 뭐 그냥 적당히 떨어지면 그냥 삽니다. 뭐 바닥을 어차피 못 잡기 때문에 인터넷 컴퓨터, 폴리곤 지금 마이너스 한 50% 된 것 같아요. 이뮤터블 X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셀로, 아카시 네트워크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가로를 쳤냐? 셀로와 아카시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매우 낮습니다. 시종이 낮은 걸 우리가 잡코인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이 높으면 금액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시총이 낮은 코인에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금액을 줄이셔야 돼요. 변동성이 너무 크고 잘못하면 휴지됩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요. 시총이 낮아도 내 확신이 충만하면 하셔도 되겠죠. 단 이게 본인의 생각으로 인한 본인의 결론이셔야만 합니다.
남의 생각으로는 마이너스 7, 80%못 버팁니다. 그래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제가 든든하다 메이저 코인들 있잖아요. 실은 이것보다 더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 하락장에 지속적으로 산 거예요. 떨어졌다, 힘들다, 욕이 나오면 그때 그냥 사면 돼요. 꾸준히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뭐 할 수 없죠. 하락장에 지속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넘사벽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26년, 27년 하락장 안 올 것 같으십니까? 알트코인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릴 겁니다. 비트 제가 예전에 50만 원일 때부터 시작은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큰 돈으로 하진 못했고 한 400만 원, 이더리움 한 20만 원, 솔라나는 이게 제가 23년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근에 산 것도 아닙니다. 그때 가격이 옵니까? 안 와요. XRP 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0원 아니었습니까? 기회를 그렇게 주는데 나중에 늦게서야 올라타면 그러니까 하락장에 계속 사는 게 힘이고요. 제가 이제 또 책을 보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는데요. 지지 않는 투자는요. 반드시 3가지를 골고루 갖추셔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금 제가 교육 팁이라고 말씀드리죠. 교육, 지식을 배가하는 거 이게 1번입니다. 단 지식만 있고 확신만 있으면 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설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은 연예인들 장사를 한달치 뭘 했는데 쉽게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UFC의 김동현 선수도 코인 투자했다가 했었다라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패의 경험들, 아픈 경험들 다 잃어본 경험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3번째는 넘치는 현금이에요. 내가 믿음과 확신이 가득 차 있고 경험이 이제 많아. 근데 통장에 100만 원 있다. 이번 사이클은 힘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3가지를 골고루 갖추는 것은 트릴레마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쉽지 않아요. 이 3가지 다 갖추셔야 됩니다. 이번이 안 되면 2030년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거 갖추십시오. 3번째, 디스코 팡팡이 심해지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까 보셨잖아요. 단타, 비트코인 현물 ETF 사놓고 거기에 파생 상품으로 쥐었다 폈다 하면서 가격을 흔들 겁니다. 결론은 그럼 뭐냐? 쌀 때 계속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4번째, 누가 이걸 하냐? 얼마나 되냐? 어차피 코인뿐만이 아니고 이 투자 자체가요. 어차피 극소수만 이기는 게임입니다. 더 정확히는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 2%, 3%가 97%의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률이 높겠죠. 욕을 하면서 떠나고 이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기뻐하셔야 될 일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것은 지금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저가에 지금 이를 악물고 단돈 10,000원, 20,000원, 100,000원, 200,000원이라도 사는 사람에게 확률이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아셨으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하셔야죠. 경험 쌓으셔야죠. 현금 채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락장에 지속 매수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가 나중에 환희에 가득 찼을 때 훌훌 털고 떠나시면 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